안녕하십니까, 김이사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중고차 리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 며칠 전에 이제 에피소드도 좀 있었고, 이 중고차를 알아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지금 뭐 TV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신 큰 대기업, 이런 큰 중고 사이트가 많죠. 자, 이들은 광고가 많이 들어가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봤을 때, 뭐 어플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매물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매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정말 중고차 시장에 그만큼의 매물이 정말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반대로 실제로 우리가 구입을 하고 실제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중고차의 매물은 그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원하는 키로수 짧고 적상거리가 짧은 거요. 키로수가 짧은 거, 그리고 상태 좋은 거, 신차급, 그죠? 연식 짧고. 사실 이런 매물들은 정말 극소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의 차가 그런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어플에 광고가 되고 있는 것인지, 실체는 이러합니다. 실제로 만약 이 차가 중고차라면 이 중고차를 매입한 원차주가 있고, 이 차량을 올려서 광고를 하는 알선자가 때로는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량이 어디에 올라올까요? 맨 처음에 이 차량을 매입한 원차주가 도매 사이트에 그 차량을 올립니다. 그래서 알선하는 사람 또는 다른 매매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고 이 매물이 좋으니 너도 팔 수 있고 저 사람도 팔 수 있고 누구든 팔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죠. 그러다 보니 매물은 하나인데 이것을 광고하는 사람은 다수가 되는 겁니다. 이때 원차주를 찾아서 원차주한테 이 차량을 구입을 하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알선자에게 그 차량을 안내받고 그 차량을 구입하시게 되면 그 알선자가 중간에 수수료를 챙기겠죠. 그죠?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 이 구조가 나쁘다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다 논하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부분은 아니고, 자,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하냐면, 예를 들어 이 차량이 전국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알선자도 많이 붙어 있을 거고 원차주는 한 명일 거고, 그죠? 이 알선자가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을 내가 꼭 팔아야겠다, 내가 이 차량을 팔아서 어떠한 득을 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선자가 이 원차주한테 계약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또는 하루 이틀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급하게 이 차량을 사고 싶고 이 차량을 빨리 뭔가 결정을 해서 움직여야 되시는 분들은 그 알선자에게 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자, 차는 한 대밖에 없고 이 고객님은 이 차량을 꼭 사야 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이 알선자가 꿰고 있다면, 자, 리스로 구입하신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수수료 다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넣고 비싸게 이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겠죠. 왜? 내가 알선을 하고 그만큼 고생을 했으니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챙기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잘못된 방법으로 구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만약 회원님께서 중고차 리스로 차량을 구입하시고 싶으신데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죠? 그 다음 이 차량을 실제로 볼 수 없고 체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99.9%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누군가한테는 이 부분을 맡겨야 되는데 그 맡기는 거를 알선자 또는 견적을, 중고차 리스에 대한 견적을 산출할 수 없는 중고차 담당자, 판매하고 있는 담당자 분들한테 이 부분을 맡긴다 그러면 과연 그분들은 회원님들께 정확하게 좋은 견적, 좋은 조건의 견적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을 우리가 신차를 받게 되면 신차를 검사하듯이 중고차도 중고차의 컨디션 또는 성능 점검지 또는 진짜로 이 차가 있는 차인지 아니면 허위 매물인지까지도 체크를 하고 그 다음 이 차량을 고객님께 인도를 해드려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판단할 수 있는 중간에 어떤 매차가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생태계에 그것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발벗고 나서서 안내해드리는 자는 없습니다. 왜? 신차도 아니고 중고차인데 이걸 어떻게 책임져요? 그죠? 그렇다고 이 차 한 대 팔면서 많은 수수료를 남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 누구도 책임을 안 진다고 하죠. 그래서 김이사가 제가 글을 써놓은 거거나 또는 영상을 올려놓은 것들 중에 중고차 리스 또는 중고차에 관해서 뭔가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을 읽어보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떠들고 싶지는 않아요. 누군가 안 하니 그 일을 대행으로 누군가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과연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는 거죠. 그죠? 자, 김이사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장소가 김이사가 운영하고 있는 출고전 시장입니다. 자, BMW 지금 X7이 서 있는데 지금 작업을 하려고 뭔가 마스킹도 돼 있고 그러죠. 정식 수입이 된 차량이고 이 차량을 우리 회원님이 구입을 하신다고 하셔서 예전에 계약을 하셨다가 이제 출고를 받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겁니다. 중고차 이야기하다 왜 이야기를 하냐? 자, 중고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고차를 구입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그 차량을 상태를 확인을 했는데 차량에 있어서의 어떠한 상태는 상당히 좋으나 예를 들어 이 중고차를 맨 처음 구입하신 분이 영업사원한테 그냥 썬팅을 받으신 분이야. 그러면 그 썬팅지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이 고가의 차량을 중고차로 어쨌든 구입을 하시게 되는데 썬팅이 너무 저가야. 품질이 떨어지는. 그러면 썬팅도 바꿔야 되고 외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그러면 광택 내야 돼. 그리고 유리막 해야 되고. 그죠? 헤드라이트에 PPF 안 붙어 있으면 헤드라이트에 PPF 붙여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차 상태를 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중고차도 그러한 작업을 하고 출고를 해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인의 AS 센터를 오픈을 하고 조금 오래 운영을 했었죠.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저렇게 무엇을 합니다. 하고 막 간판 걸고 막 시끌벅적하게 광고 때리고 이러는 부분을 저는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를 이용하시는 많은 회원님들 또는 법인 거래처 또는 거래처분들이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필요했을 때 저희가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해드리기 위해서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할 거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중고차를 구입을 해서 워런티 기간이 끝난 상태인데 이 차량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냥 센터에 들어가서 수리하시게 되면 비싸게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할 수 있게끔 AS 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중고차 리스로 중고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내가 차량을 볼 줄도 모르고 차량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가 좀 먼 지역에 있어. 그런 경우에 누군가가 직접 가서 그 차량이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그 차량의 알선자가 아닌 실차주를 찾아서 그분하고 가격 협의를 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깎을 수 있으면 깎고 그쵸? 이런 상황들을 만든 다음 완벽하게 이 차량을 회원님께 또는 고객님께 판매를 해도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리스 견적 산출해 드리고 전체적인 차 상태 보고 작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작업을 하고 필요 없으면 작업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출고 진행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로 그냥 끝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자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량에 원차주가 있고 알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장난질을 당한다고 하죠. 흔히 쉽게 사기를 당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사기라고까지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알선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보고 알선을 해드리는 부분이니 당연히 그분들은 수수료를 챙기셔야 되고 고객님들은 그거에 대한 수고비를 지출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이 나쁘다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단지 이런 생태계를 좀 잘 알고 있고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편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대신 대행해 줄 수 있다라면 그거는 좋은 거죠. 그죠? 자, 여기에서 제가 신차를 팔 때 8만 원 남는다고 말씀드렸죠. 중고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사랑인의 출고 전 시장에서 썬팅 안 하고 뭐 그런 작업들을 안 하신다 그러면 그 8만 원도 못 남길 수 있겠죠. 하지만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 많은 차들을 출고하고 많은 수익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몇 건 안 되는 중고차 리스 건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데 굳이 여기에 단 거래를 하시게 되면 그 실차주, 그 다음 우리 중고차 담당하시는 담당자 간에 거래가 오가는 거고 가서 확인했고 기름값 썼고 뭐 했으니까 최소한의 수수료 정도는 저를 챙겨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자와 이 차량을 가지고 있었던 원차주가 받아야 되는 그런 일련의 몇 가지 금액들이 좀 있어요. 그 금액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덕방 가서 건물을 사거나 복덕방 가서 전세집을 알아보거나 복덕방에서 어떤 거래를 했을 때 약간의 수수료를 지출하게 되죠. 지불하게 되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안 알아보고 그냥 툭 던지지 마시고 이런 모델이 사고 싶고 이런 모델로 뭔가 중고차 리스를 진행하고 싶은데 내가 이 차량이 뭐 몇 대 정도가 어디에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안내를 좀 해주시고 좋은 차로 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협의를 보겠죠. 그렇게 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이 알선자분들이 참 착하시고 좋은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덜어는 굉장히 악덕하고 좀 성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심하시고 마음 상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중고차 리스
장점과 단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죠. 자, 필요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고차 리스로 진행하시는 부분이니까 조금 천천히 잘 알아보시고 제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약간의 여유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